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대화 방법이 비폭력 대화라는 건데요. 이 비폭력 대화의 네 가지 요소하고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네 가지 요소는요. 먼저는 관찰, 느낌, 욕구, 부탁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관찰, 느낌, 욕구, 부탁. 관찰, 느낌, 욕구, 부탁. 뭘까요? 우리가 보통 생활 속에 대화를 할 때 그 사람을 잘 관찰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관찰하게 되면요, 일단 감정과 생각의 분리가 됩니다. 관찰을 하시게 되면. 근데 중요한 건 그 관찰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생각을 얘기한다는 거는 자기 생각에 덧붙이게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 팩트가 아니라 사실이 아니라 생각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있는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보통 쉽지 않다고 하는데 왜 쉽지 않냐?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 중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성을 갖고 있게 되면요, 온갖 판단과 그리고 온갖 그 자기 중심 해석과 충고가 다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화를 할 때 어떤 고민을 얘기했는데 내 얘기는 잘 듣지 않고 충고부터 하거나 그리고 해석을 하거나 그리고 탐색적 질문하시는 분들을 보셨을 거예요. 그럼 더 이상 대화가 이어지지를 않죠. 근데 그분들이 왜 그러냐? 그 돕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어떻게 도와야 할지를 모르는 거죠. 마치 아이가 물에 빠져서 내가 돕고 싶은데 어떻게 큰 소리를 외치면서 야, 나 빨리 나와 어떻게 말을 했지만 실제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가 터득하는 것들이 있지만 이 대화라는 건 사실은 되게 중요한 것이 가정 문화로부터 시작되거든요. 가정의 문화에서 우리가 어른으로부터 배우는 단어, 언어 선택, 이 어휘가 보통 초등학교 1학년 때가 보통 한 16,000개 정도를 배우고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정도가 보통 해서 2만 개 정도를 배워요. 그 다음부터는 그 이후부터는 이제 사회생활과 책을 통해 가지고 이제 언어들을 단어들을 습득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8살 때까지의 보통 이 아이들이 갖고 있는 모든 어휘나 어조나 이런 모든 것들은 그 집의 문화하고도 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관찰을 하실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내 생각을 어떤 얘기하기보다는 있는 사실 그대로 느껴보고요. 그런 다음에 그 느낌을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느낌을 표현하신 다음에 예를 들어 화가 났다, 나 좀 슬퍼, 나 너무 좀 열이 받네. 이것도 하나의 감정 표현이죠. 그 표현들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하냐면 욕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지금 화가 난 그 근원, 그 밑에 있는 어떤 욕구 때문에 욕구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행동과 언어를 하나, 내가 좀 무시받고 있어서 느끼는 건가? 사실 무시받았다라는 말은 사실은 엄밀한 판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욕구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 보통 정서적으로 욕구를 얘기하는 게 되게 수치스럽게 여기거나 부끄럽게 여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동양 사람들부터 체면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욕구를 잘 드러내질 않죠. 그냥 삭히거나 자기 속 얘기를 그냥 해버리죠. 그런 것이 이제 여러 사람들과 한참 하게 되면 그게 담화가 되는 거죠. 아주 이 근학적인 요소죠. 그 때문에 이런 자기 욕구를 잘 파악하시는 분들이 건강하신다면 부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부탁을 할 때는 솔직하게 말하는 거고요. 관찰하고 느꼈을 때는 공감적으로 들으시는 거예요. 보통은 이게 듣는다는 표현이 여러 히어링이 있고 리스닝이 있죠. 히어링은 그냥 들리는 거예요. 근데 리스닝은 주의 깊게 내가 듣는다는 거예요. 주도적으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때 따뜻한 눈빛과 그리고 열린 귀와 따뜻한 마음으로 듣게 되면요. 상대방이 나를 왕으로 여겨준다는 뜻이에요. 이게 들을 청자, 이 한자에서 따온 얘기인데 보통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 그 사람의 눈을 보지 않거나 혹은 다른 일을 하면서 듣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거는 공감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들리는 관계죠. 그래서 들리는 것과 듣는 거의 차이는 엄연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 대화를 나눌 때 듣는 사람의 결국 이 스타일 그리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행태들은 전부 다 뭐랑 연결되냐면요. 이 자기 중심성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통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감적으로 들으려 하지도 않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대화를 할 때 보통 우리는 자기가 얘기를 하고 싶어 하지, 다 보통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듣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거든요.
저도 이제 코칭이라는 것을 이제 한 20년 가까이 이렇게 해보면서 느낀 거지만, 저도 이제 돈을 받고 코칭을 하잖아요. 그러면 오직 이 의뢰인이 오기 전까지 일단은 여러 가지 준비를 해요. 이제 들어가기 바로 1시간 전에 뭐 하냐? 내가 이 사람의 상황을 다 충분히 확인한 다음에 이 사람의 이야기를 반드시 들어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들어가요. 그래야 그 1시간을 풀로 다 채워지게 되고 충분히 공감이 되고, 그리고 그 의뢰인도 코치이라고 하죠. 그분도 이제 용기를 얻고 또 새로운 인사이트도 얻고 그리고 돌아가시거든요. 보통 이게 듣는다는 게 그만큼 우리가 지불을 할 정도로 어려운 작업이에요. 그 상담가들도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이 속얘기나 이런 것들을 누군가를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제 슈퍼 멘토링을 받거든요. 슈퍼비전을 받거든요. 마찬가지로 또 돈을 또 지불합니다. 그만큼 듣는다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요. 듣는다는 거는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는다는 얘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중력 같은 자기 중심성,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자기 중심성, 그 중심성을 벗어나는 것이 사실은 자기 인생에서 되게 중요한 문제죠. 왜냐하면 자기 중심성 때문에 생기는 많은 오해와 갈등과 그리고 핍박과 고통과 고난이 다 그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서 결국은 개인과 그리고 어떤 공동체와 지역사회와 더 나아가서 정당과 더 나아가서 국가가 사실 이 자기 중심성이라는 이 양파의 아주 핵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양한 요소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 폭력과 비난과 전쟁과 또 고아가 생기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자기 중심성에서 비롯됐다는 거죠. 근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아주 실천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는 이 대화 방법을 바꾸시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무엇을 관찰하고 어떤 기분을 느꼈을지 편견 없이 파악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인다는 거는 내가 주도성을 가지고 내가 인식한다는 얘기거든요. 주도성은 뭐죠? 내가 별로 듣고 싶지 않아. 그때 나를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을 고쳐먹고 들으려는 자세가 바로 주도성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상대방이 무엇을 바라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은 내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그 사람을 동의하려 하거나 반박하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얘가 좀 어떤 욕구가 부족해서 좀 이렇게 좀 하고 있지? 그래서 저는 이제 관계 속에서 어떤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냐면은 지금 화가 난 이유가 지금 나와 좀 연결되고 싶은데 나는 좀 더 좀 친교하고 싶은데 그게 잘 되지 않아서 좀 화가 난다는 뜻이지, 혹은 존중받길 원했는데 지금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존중받는 느낌이 되지 않아서 좀 화가 난 거야? 라고 물어보면은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럴 때 이제 감정이 한번 훅 꺼지죠. 그래서 대화를 할 때는 사실이고 감정이 있잖아요. 사실만 갖고 얘기하게 되면요, 계속 일은 점점 커져요. 관계는 점점 멀어지게 되고. 뭐 이렇게 옳고 그름을 계속 얘기하거든요. 근데 옳고 그름도 되게 중요한 문제죠. 근데 인간은 기본적으로 좋고 싫음도 있어요. 그래서 좋고 싫음 속에서 무엇이 좋고 싫은지 그 욕구를 파악하고 짧게 건드려주게 되면 감정은 빠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 흔히 얘기하는 I 메시지를 보통 얘기하죠. 나는 이런 주어를 넣어서 얘기를 하게 되면 분리가 된다고 하죠. 이건 추후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부탁을 공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대화법입니다. 그래서 판단이나 평가를 내리지 않으면 관찰한 바를 명확하게 그대로 말하는 거. 그래서 있는 그대로. 제가 이제 제 아이들이랑도 해보지만 이거를 있는 그대로 표현해보려 했을 때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표현이 그대로 말하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은 오뚜기처럼 생겼는데 배는 뿔뚜껑이 나와서 그럼 오뚜기가 어디 있어? 이렇게 물으면 웃어요 막. 왜? 있는 그대로 사실 아니라 자기 생각을 덧붙였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기본적으로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상당히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표현도 잘 못하고. 그래서 상대방의 표현을 이제 보았을 때 느꼈던 감정도 이것들을 잘 표현하시면 짜증나라든지 즐겁다든지 무섭다든지 이런 등등의 언어들을 잘 사용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 자신의 포착한 느낌이 자신 내면에 어떤 욕구와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그 욕구를 파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제가 그 욕구와 단어와 느낌 단어를 한번 좀 비교하면서
좀 이것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좀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신의 느낌 언어와 이 욕구 언어를 잘 보시게 되면 이거를 좀 더 평상시에 쓰지 않았던 대화임에도 불구하고 좀 더 자기 내면이 좀 더 풍성해질 거고요. 그래서 상대방이 해주길 바라는 것을 부탁하는 거기 때문에 강요가 아닌 부탁이기 때문에 관계는 조금 더 풍성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통하는 대화, 그래서 이 솔직하게 내가 말하고 공감적으로 듣는다는 거, 여기에 대한 개념들을 좀 보게 됐고요. 제가 좀 바라는 것은 이제 이것들을 이제 저희가 시리즈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여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연락을 주시면 작게나마 같이 우리가 연습 모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화법 연습 모임을 통해 가지고 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좀 더 풍성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